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하버드 연구진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운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다.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 건조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던 그 가려움이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서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비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100세 하루보약입니다. 저는 병원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나며 가려움을 방치하다, 뒤늦게 암이나 신부전을 발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위해 수많은 의학 논문과 임상 데이터, 최신 진료 가이드까지 전부 교차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식의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장기 이상과 가려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들만 추렸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소양증이라 부르지만 외과 전문의들은 내장기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간질환 환자의 약 25%가 피부 황달보다 가려움을 먼저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려운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가려운지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자꾸 몸이 가렵네 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암을 조기 발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복 짓는 마음으로 딱 5초만 투자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 몸 세 곳이 가려울 때 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생명 같은 정보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부위는 췌장과 간의 문제를 알리는 결정적 신호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려움이 특정 부위에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놓치면 안 되는 경고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가려움은 통증과 달리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가려우면 참고 긁고 연고 바르고 버팁니다. 그런데 장기 기능 이상에서 오는 가려움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변화가 거의 없거나 보습으로 해결되지 않고 밤에 심해지고 부위가 비교적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나타난 뒤에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피부과와 내과 공통진료 가이드에서도 원인불명 만성 가려움은 전신질환 감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발진 없이 지속되는 가려움은 내부질환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과와 피부과 공통 가이드입니다. 저도 상담 사례 정리를 하다 보면 피부과만 몇 달 다녔다가 나중에 정밀검사에서 원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본인은 계속 피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원인은 안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가려움이 위험 신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절성 건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처럼 비교적 단순 원인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습을 해도 계속되고 긁어도 해소되지 않고 특정 부위가 집요하게 반복되고 체중 변화나 피로감, 부종 같은 다른 변화가 함께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적용하실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위 가려움이 4주 이상 지속된다. 베개 더 심해진다. 피부 변화가 거의 없다. 최근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기본 혈액 검사와 장기 기능 검사를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 확인은 겁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병은 일찍 알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몸이 보내는 속삭임을 들은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가려움이 특히 위험 신호로 분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자료와 임상 정리, 가이드 문헌을 계속 교차해보면 공통으로 묶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깊은 가려움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속에서 간질간질 타고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더 세게 긁게 되고 상처만 남는 형태입니다. 둘째, 밤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입니다. 잠을 깨울 정도로 반복되면 단순 건조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좌우 대칭이거나 넓게 퍼지는 가려움입니다. 원래 물림이나 접촉성 문제는 보통 국소적이지만 내부 원인은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 정밀 사례에서 특히 많이 본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듣고 몇 달을 버팁니다. 로션을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침구를 바꿉니다. 그런데도 계속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검사에서 수치 이상이 발견됩니다. 간 수치, 신장 수치 또는 염증 지표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나옵니다. 본인은 가려움만 느꼈지 장기 문제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만성 원인 불명 가려움은 전신질환 감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피부 처치만 반복하지 말고 전신평가를 고려하라는 권고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증상이라도 해석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기저질환이 숨어있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지속되는 가려움의 의미는 더 무겁게 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가려움이 있었는데 별일 없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증상이 항상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변했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강도가 세졌는지, 범위가 넓어졌는지, 시간대가 달라졌는지, 다른 증상이 붙었는지. 질병 신호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존 증상의 성격이 바뀌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 변화를 잡아내는 사람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겁내지 말고 대신 기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려운 부위, 시간대, 지속기간, 동반 증상을 적어두십시오. 몸에 로그를 남기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감이 아니라 패턴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추적에서 갈립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려움이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같은 가려움이라도 어디가 가렵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건조는 팔다리 바깥쪽처럼 노출 부위에 많은데 위험 신호로 분류되는 가려움은 의외로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등 중앙, 목 주변, 건강이 안쪽처럼 반복 보고가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단순 피부 자극보다 전신 순환, 대사, 해독 기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무서운 특징은 겉은 멀쩡한데 미치게 가렵다는 표현입니다. 발진도 거의 없고 붉지도 않고 뭐가 난 것도 아닌데 계속 긁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본인도 민망해서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가려움이야말로 내부 원인 감별 목록에 먼저 올라갑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진행되는 신호입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의 가려움은 대부분 외부 자극과 연결되지만 고령층의 만성 가려움은 내부 요인을 함께 봅니다. 실제로 노년층 만성 소양증 환자군을 분석한 보고들을 보면 일정 비율에서 대사 이상
장기기는 저하, 혈액 이상이 뒤따라 확인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려움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려우면 다 큰 병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건 또 다른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확률과 패턴입니다. 일시적이고 원인이 분명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 장기 지속, 특정 부위 반복, 야간 악화, 전신 피로 동반, 이런 조합이면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생활 관리가 아니라 점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지 말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간 기준, 강도 기준, 위치 기준을 정해두십시오. 기준을 넘으면 움직이십시오. 건강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시간을 벌어줍니다. 설마가 아니라 혹시로 접근하는 사람이 오래 안전합니다. 다음에서 특히 위험 신호로 반복 언급되는 가려운 부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곳은 등 중앙 부위의 반복 가려움입니다. 더 막히면 날개뼈 사이에서 허리 위쪽까지 손이 잘 닿지 않는 중심 구간입니다. 이 부위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고 긁어도 해소되지 않고 몇 주 이상 이어진다면 단순 피부 건조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상문헌에서는 이 구간의 만성 소양감이 간담즙 흐름 이상, 대사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피부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늦습니다. 본인은 계속 긁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제가 정리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겨울부터 등이 계속 가려웠습니다. 보습제를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침구를 바꿨습니다. 피부과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가렵죠 라는 말을 듣고 6개월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로가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와 배출 관련 수치가 이미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가려움만 느꼈지 몸 안 문제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은 없었고 열도 없었고 겉으로는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가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고 뜨거운 물 샤워 뒤에 폭발하듯 가려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습만으로 해결되는 유형과 결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목 주변과 쇄골 아래 라인입니다. 특히 목 옆선과 앞쪽 접히는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고 간질간질한 느낌이 깊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 구간은 림프 흐름, 염증 반응, 전신 컨디션과 함께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사례 정리를 하다 보면 목이 계속 가려워서 피부과만 다니다가 나중에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는 흐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목 가려움의 대부분은 접촉성 자극이나 땀, 섬유 마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 제거를 했는데도 지속되면 분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체중 변화, 피로, 식욕 저하가 함께 오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강이 안쪽, 종아리 앞면의 깊은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 건조도 많지만 동시에 순환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말초 신경 변화와 함께 자주 묶여서 등장합니다. 특징은 피부가 거칠고 하얗게 일어나면서도 가려움 강도가 유난히 세다는 점입니다. 긁으면 잠깐 시원하지만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좌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특히 부종, 야간취, 소변 변화가 같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신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이 세 부위가 가렵다고 해서
곧바로 중증 질환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는 경고 후보일 뿐 단독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 강도, 시간대, 동반 증상까지 겹치면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단독이 아니라 조합으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같은 부위가 반복됐는지, 밤에 심해지는지, 피부 겉모습과 가려움 강도가 맞지 않는지, 몸 컨디션이 같이 떨어졌는지,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더 미루지 마십시오. 신호는 작을 때 잡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벌어냅니다. 다음에서 이 가려움이 왜 장기 문제와 연결되는지 기전까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과 면역 반응의 변화도 한 축입니다. 염증 신호물질이 높게 유지되면 피부 감각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옷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렵고 온도 변화에도 간질거립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체온 리듬과 혈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워있을 때 더 가려운 패턴은 그래서 인상적으로 따로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전이 있다고 해서 가려움이 곧 중병이라는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상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이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무시가 아니라 점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단순합니다. 오래가는 원인 불명 가려움은 피부만 보지 말고 지명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기본 혈액 검사, 대사 수치, 염증 지표, 배출 관련 수치, 이 정도만 확인해도 방향이 갈립니다. 큰 검사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부터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경고를 크게 듣는 사람이 결국 위험을 작게 만듭니다. 다음에서 집에서 스스로 구분하는 체크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언이 무섭다, 아닐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체크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담 때 항상 4가지부터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간, 시간대, 반응, 동반 신호입니다. 집에서 바로 점검 가능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첫째, 4주 이상 같은 부위 반복. 둘째, 감에 더 심해짐. 셋째, 보습 연고 반응이 약함. 넷째, 피로 부종, 체중 변화 동반.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생활 문제가 아니라 점검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참지 말고 확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겁이 많아서 뭐든 다 해당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느낌 말고 기록입니다. 가려운 부위, 시작일, 심해지는 시간, 그날 컨디션을 적어보십시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건강관리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참는 사람보다 체크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몸의 반복 신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은 메시지입니다. 다음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경계선 기준을 딱 잘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집에서 관리해도 되고 언제부터는 반드시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 없이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같은 부위 가려움이 4주 이상 지속되면 더 이상 반순 증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되는 것도 포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하며 넘기는데 반복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몸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둘째, 피부 겉모습과 가려움 강도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본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렵다. 긁으면 상처만 늘어난다. 이 패턴은 내부 원인 감별 대상입니다. 겉이 조용한데 느낌이 과한 경우 저는 반드시 한 번은 기능검사를 권하는 쪽입니다. 셋째, 밤에 잠을 깰 정도의 가려움입니다. 수면을 깨는 증상은 등급이 다릅니다. 통증이든 호흡이든 가려움이든 잠을 끄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상위 경고로 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해지는 패턴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넷째, 다른 변화가 같이 붙을 때입니다. 최근 피로가 유난히 심하다. 다리가 잘 붓는다. 소변 상태가 달라졌다. 식욕이 떨어졌다. 체중이 줄었다. 이런 변화가 가려움과 함께 오면 반드시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증상이 연결되면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짚겠습니다. 큰 검사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겁먹고 과잉 검사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대신 기본부터 확인하십시오. 혈액 기본 검사, 염색 수치, 대사 배출 관련 수치, 이 1차 라인만으로도 방향이 절반은 정리됩니다. 이산이 없으면 그때 안심해도 됩니다.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과 모르고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키우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애매해서 미룹니다. 참을만 해서 넘깁니다. 하지만 건강에서 애매한 신호가 가장 위험합니다. 뚜렷하면 움직이는데 애매하면 버팁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몸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큰 위험을 피합니다. 다음에서는 가려움 신호를 줄이기 위해 당장 생활에서 바꿔야 할 핵심 습관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샤워 시간 줄이십시오. 씻고 3분 안에 보습 끝내십시오. 밤늦은 과식 음주 줄이십시오. 수분 섭취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래도 가려움이 남는다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신호를 해석하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십시오. 가려움을 잠재우는 것과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전자는 잠깐 편해지고 후자는 오래 안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부위가 있으십니까? 최근 계속 긁고 있는 자리, 밤마다 신경 쓰이는 그 부위 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기간을 세워보십시오. 패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넘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 확인은 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건강은 큰 병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정리하면서 하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설마라고 넘긴 사람이 늦었고 혹시라고 확인한 사람이 지켰습니다. 병은 조용히 오지만 신호는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몸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건강은 큰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습관에서 갈립니다. 가려움은 사소해 보여도 몸이 먼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이런 기준 중심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해 두십시오. 놓치면 늦는 신호만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